일부. 말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 정리해야 할 사람들. 사람은요? 늙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 잘못 붙잡은 사람 때문에 말년에 혼자 남는 겁니다. 이 말이 좀 독하지요? 근데 할매가 오래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젊을 땐 사람 많으면 좋은 줄 알지요. 전화 자주 오고 술자리 많고 카톡방에 불이 안 꺼지면 아,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내가 아플 때도 오는 사람인가요? 내가 돈 떨어졌을 때도 남아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쓸모 없어졌을 때도 곁에 앉아있는 사람인가요? 말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쓸모로 이어진 관계가 한꺼번에 끊어질 때 생깁니다. 1. 당신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이 사람들 참 친한 것 같지요? 급할 때 전화 옵니다. 도움 필요할 때 연락 옵니다. 심심할 때 부릅니다. 그런데요? 당신은 그 사람의 삶에서 상시 대기원이지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내가 먼저 가고 항상 내가 맞춰주고 항상 내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가다 보면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이 사람 인생에 뭐였지? 말년에 이런 관계는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신에게 얻을 게 없거든요. 남는 건 내가 괜히 애썼구나 하는 허탈함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 안부를 먼저 묻는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되는지 없다며? 그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2.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겉으로는 농담입니다. 야, 너는 원래 그 정도잖아? 그 나이에 뭘 또 해? 괜히 설치지 마. 웃고 넘기지요. 괜히 예민해 보일까봐. 그런데 이런 말은요? 한 방 한 방이 마음에 금을 냅니다. 사람은 자꾸 듣는 말대로 자기를 믿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 나이에 뭘? 이게 쌓이면요? 도전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결국 조용히 작아집니다. 말년에 외로운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과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다 보니 정작 자기 마음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우정을 가장한 침식입니다. 3. 늘 피해자인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억울합니다. 항상 손해봤다고 합니다. 항상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처음엔 도와주지요. 위로해주지요. 같이 욕해주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세상이 다 잘못했고 주변 사람이 다 문제랍니다. 이런 관계 오래가면 당신 인생도 같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해결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저 누군가 옆에서 같이 화내주길 원합니다. 말년에 제일 피곤한 관계가 이겁니다.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기운을 다 써버립니다. 당신이 기댈 나이가 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내가 더 힘들어 라고 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한 번도 기대본 적이 없구나. 4. 체면으로만 이어진 관계. 의리 때문에, 동네 눈치 때문에, 예정 때문에. 사실은요? 이미 마음 떠난 지 오래입니다. 만나면 어색하고 돌아오면 기빨리고 괜히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런데도 끊지 못합니다. 왜요? 괜히 나쁜 사람 될까봐? 그런데요? 남 인생에서 착한 사람 되려고 내 인생을 소모하면 결국 남는 건 후회입니다. 말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때 그냥 정리할걸?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결국 상합니다. 5. 당신을 두려움에 묶는 사람. 이 사람은 겁을 줍니다. 그거 했다가 망하면 어쩌려고? 지금이 편한데 왜 바꿔? 괜히 나섰다가 욕먹어?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요? 당신이 변하면 불편해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거리 생길까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자리에 묶어둡니다. 이 관계 오래가면 당신은 평생 해볼 걸 인생으로 남습니다. 말년에 제일 아픈 후회는 실패가 아닙니다. 해보지도 못한 것. 그걸 만드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지금 이 중에 떠오르는 얼굴 있지요? 있다면 이미 답은 알고 있는 겁니다. 관계 정리는 싸우고 끊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전화를 덜 받고 초대를 줄이고 내 마음을 더 아끼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마음 통하는 사람 둘이면 충분합니다. 말년에 필요한 건 인맥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말 하나 할게요. 남을 정리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저런 사람은 아닌지 먼저 돌아보세요. 혹시 나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아닌지, 혹시 나는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 습관은 없는지, 혹시 나는 늘 피해자인 얼굴로 사는 건 아닌지. 내가 바뀌면 남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말년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조용히 쌓여서 옵니다. 오늘 정리 못한 관계가 10년 뒤 외로움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끊어야 할 사람보다 더 위험한, 절대 놓치면 안 될 사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잃으면 진짜 혼자가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이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2부 말년에 진짜 남는 사람의 정체. 사람은요, 나이 들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연락처도 줄고 모임도 줄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줄어들수록 진짜가 보입니다. 젊을 때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분 못합니다. 말년이 되며 둘의 차이가 뼈에 박힙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당신 곁에 누구를 남겨야 할지 선명해집니다. 1. 말없이 와주는 사람. 큰일 있을 때만 오는 사람 말고요.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와주는 사람. 병원 갈 때 같이 갈까? 한마디 하는 사람. 장 보러 갈 때 내가 차 태워줄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빠지지 않습니다. 젊을 땐 이런 사람이 심심해 보입니다. 자극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년에 필요한 건 재미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전화벨 울릴 때 가슴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사람 말고 전화벨 울리면 아, 이 사람이구나. 편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말년에 남는 사람입니다. 2. 당신의 흉을 보지 않는 사람. 사람은요, 친해질수록 뒷말하기 쉽습니다. 얘는 원래 저래. 쟤는 저게 문제야. 그런데 진짜 사람은요,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당신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평판으로 남습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버티고 돈으로 버티고 직함으로 버팁니다. 말년에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그 한마디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당신 흉을 들었을 때 같이 웃는 사람은 친구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야.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3. 당신이 약해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나갈 때는요, 사람 많습니다. 돈 잘 벌 때, 힘 있을 때, 도움 줄 수 있을 때, 그때는 주변이 붐빕니다. 그런데 병 한번 나보세요. 사업 한번 기울어 보세요. 기운 한번 빠져보세요. 그때 표정 안 바뀌는 사람, 말투 안 달라지는 사람, 눈빛 그대로인 사람, 그 사람이 평생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상대의 쓸모를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그 계산이 없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말년의 가장 서러운 순간이 뭔지 아세요? 투명 인간된 느낌.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처럼 대우받는 순간입니다. 그걸 안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4.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는 사람. 나이 들면요, 이상하게 도전이 더 무섭습니다. 이 나이에 뭘? 괜히 욕먹지? 그냥 조용히 살자.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해보고 싶으면 해.
늦은 건 없어. 당신이 하고 싶으면 난 좋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말년에 외로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도전이 멈춰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취미도, 새로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과거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어디 가볼까? 이거 같이 배워볼까? 이 말이 노후를 바꿉니다. 5. 당신 앞에서 편하게 우는 사람. 이건 깊은 관계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약한 모습 보여주고 눈물 보이는 사람. 이 관계는요? 서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웃는 관계는 화려해 보이지만 얕습니다. 속 이야기까지 꺼내는 관계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말년에 남는 사람은 같이 웃은 사람보다 같이 울어본 사람입니다. 눈물 흘려본 사이는 쉽게 안 끊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이 조건에 맞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며?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는 자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진짜가 되어야 진짜가 옵니다. 말년에 사람을 잊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 운이 없어. 다 배신하더라. 그런데요? 혹시 내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자극적인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화려한 사람만 쫓다가 조용히 곁에 있던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나요? 진짜는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 더 말할게요. 말년에 필요한 사람은 많이 웃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안심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 말이 자연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노후는 외롭지 않습니다. 집이 작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덜 춥습니다. 3부. 가족인데도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있다. 이 말 꺼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남은 끊으면서 가족은 못 끊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참다가 말년에 제일 깊은 외로움이 옵니다. 오늘 이야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야 내 노후가 덜 아픕니다. 1. 당신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드는 가족.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요? 너 때문에 내가 너 키우느라 너만 아니었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서로에게, 심지어 자식이 부모에게도 합니다. 가족이라서 더 세게 꽂힙니다. 남이 하면 화라도 내지요. 가족이 하면 그냥 삼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사람을 평생 죄인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잘해도 늘 부족합니다. 아무리 도와도 늘 미안합니다. 이 관계 오래가면 자존감이 바닥납니다. 말년에 제일 위험한 감정이 나는 늘 미안한 사람 이겁니다. 가족이라도 평생 죄인으로 만드는 관계라면 거리는 필요합니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당신 몫이다. 이 선이 없으면 노후의 감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2. 돈으로 묶인 가족관계. 돈 이야기 참 민감하지요. 하지만 말년에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돈입니다. 용돈 문제, 상속 문제, 도와준 돈, 못 받은 돈. 특히 이런 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형제끼리 계산하냐? 이 말 뒤에는 책임이 아니라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는요? 어긋나는 순간 원망이 됩니다. 말년의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빚입니다. 내가 저 집에 얼마나 썼는데? 내가 그때 다 해줬는데? 이 생각이 쌓이면 결국 얼굴 보기 싫어집니다. 돈은요? 줄 때는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거나 빌려줄 거면 계약서 쓰고 빌려줘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주면 관계가 썩습니다. 가족이라 더 그렇습니다. 3. 당신 인생을 대신 결정하려는 가족. 그건 하지 마. 그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그 사람 만나지 마. 걱정인 줄 알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통제입니다. 젊을 때는
부모 말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50, 60, 70이 넘었는데도 아직 허락받고 살아야 합니까? 말년에 가장 서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그걸 왜 해? 그 한마디에 사람이 작아집니다. 노후는요? 마지막 자율입니다. 내가 어디 가고 누굴 만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쓸지 이걸 뺏기면 남는 게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삶의 결정권까지 쥐게 두면 안 됩니다. 4. 감정을 무시하는 가족. 이런 집도 많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고 어머니는 속으로만 울고 자식은 바쁘다고 피합니다. 그 정도로 왜 그래? 예민하다. 또 시작이네. 이 말이 반복되며 감정이 다칩니다. 말년에 제일 외로운 사람이 집 안에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웃습니다. 동네에서는 밝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내 감정을 계속 무시한다면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상처받느니 가끔 보는 게 낫습니다. 5. 효도를 강요하는 관계. 자식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부모면 다 참고 살아야지. 이 말이 관계를 망칩니다. 효도는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강요된 효도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속에서는 금 갑니다. 말년의 가장 슬픈 장면이 형식만 남은 가족입니다. 명절에 모여 앉았는데 대화는 없고 핸드폰만 보는 모습. 왜 그럴까요? 억지로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먼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를 낮추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 생각을 줄여야 상처도 줄어듭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를 조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조용히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은 상처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건 내 선택이다. 이 문장을 입에 익히세요. 노후는요? 눈치 보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 가족이라고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가 오래 갑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숨 막히고 너무 멀면 남 됩니다. 적당한 거리, 이게 말년의 기술입니다. 4부 10년 친구가 말년에 남지 않는 이유. 우린 20년 친구야. 학창 시절부터 봤어. 저 사람은 내 과거를 다 알아? 그래서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오래된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피곤해집니다.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집니다. 전화 오면 반가움보다 부담이 먼저 듭니다.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1. 과거로만 연결된 관계. 오래된 친구들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면 항상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야 네가 그때 처음엔 웃깁니다. 정겹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과거에만 머물면 현재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 고민, 지금 당신 변화, 지금 당신 꿈은 관심 없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20대 모습으로 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사는 방식도 변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내 변화를 못 받아들이면 거기서 틈이 생깁니다. 말년에 필요한 친구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현재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2. 은근한 경쟁이 남아있는 친구. 이건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야, 잘됐다. 대단하다. 그런데 어딘가 미묘하게 씁쓸합니다. 직장, 자식, 집, 건강. 보이지 않는 비교가 계속됩니다. 젊을 땐 그게 자극이 됩니다. 너 잘되면 나도 더 해야지. 그런데 말년엔요? 그 경쟁이 피곤합니다. 이제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나이가 아닙니다. 편한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되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가 힘들면 계산 없이 위로해주는 사람. 이게 친구입니다.
경쟁이 남아있는 친구는 결국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3. 변화 속도를 맞추지 못한 친구. 한 친구는 여전히 세상 욕만 합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세상이 다 망했어. 또 한 친구는 새로운 걸 배우고 여행 다니고 유튜브도 보고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화가 안 맞습니다. 한쪽은 과거로, 한쪽은 미래로. 말년에 남는 친구는 속도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계속 한쪽이 설명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맞춰야 하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4. 당신의 약점을 무기로 쓰는 친구. 이건 끊어야 합니다. 오래됐다고? 다 친구 아닙니다. 너 원래 그런 애잖아? 너는 그게 문제야?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말 속에 낡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예전 약점을 꺼냅니다. 말년에 가장 힘든 건 나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옛날 모습으로 묶어두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기억이 정이 될 수도 있지만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과거에 가두는 친구라면 거리는 필요합니다. 5. 연락은 자주 하지만 마음은 멀어진 친구.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매달 모입니다. 단톡방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속 이야기 아무도 안 합니다. 다들 적당히 웃고 적당히 안부 묻고 적당히 헤어집니다. 겉으론 끈끈한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말년에 필요한 건 빈도수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봐도 속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습니다. 왜 오래된 친구가 멀어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년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됐나? 아닙니다. 사람은 계절처럼 변합니다. 같은 봄을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붙잡고 늘어지면 상처가 됩니다. 억지로 유지하면 의무가 됩니다. 친구가 의무가 되는 순간 이미 멀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서운함을 줄이세요. 왜 예전 같지 않지?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맞는 사람을 새로 만날 용기를 가지세요. 나이 들수록 새 친구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의외로 만납니다. 취미 모임, 동네 산책 모임, 배움 자리. 말년에 새로 만난 친구가 오래된 친구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남아있는 친구를 아끼세요. 정말 몇 안 됩니다. 그 사람과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친구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의 당신을 좋아해 줍니까? 아니면 예전의 당신만 붙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면 정리할 관계와 지켜야 할 관계가 보입니다. 5. 말년에 외로운 사람의 공통된 습관. 사람이 문제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사람을 끊어도 내가 그대로면 결국 비슷한 사람 다시 만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끌리는 대로 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불편해도 끝까지 들으세요.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1. 거절을 못하는 습관. 그래, 내가 할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좀 참지 뭐. 이 말 익숙하지요?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거절 못하는 사람은 결국 쌓입니다.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부탁하면 들어주고, 시간 내라면 내주고. 그런데 정작 내일은 뒤로 밀립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잘못 붙이는 자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은 말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옵니다. 말년에 외로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속은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툭 끊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갑자기 그래?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쌓인 겁니다. 거절은요,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경계 세우는 겁니다. 경계 없는 사람은 관계에 치입니다. 2. 서운함을 말 안 하는 습관. 이것도 많습니다. 속상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합니다.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 내가 예민한가? 그러다 혼자 정리합니다. 혼자 거리 두고, 혼자 마음 닫고, 혼자 판단합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그러다 관계는 조용히 식습니다. 말년에 가장 많은 오해가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몰랐어? 당신은 이미 멀어졌는데? 상대는 아직 모르는 상태. 서운함은 쌓아두면 독이 됩니다.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좀 서운했어? 나는 그렇게 느꼈어?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자는 겁니다. 3. 혼자 다 해내려는 습관. 이건 자존심입니다. 힘들어도 티 안 냅니다. 아파도 괜찮다 합니다. 도움 제안해도 됐어, 내가 해. 처음엔 멋있습니다.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기대어야 정이 쌓입니다. 계속 혼자 다 하면 주변은 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알아서 해. 그러다 정말 힘들어질 때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신호를 안 줬으니까요. 말년의 가장 위험한 상태가 이겁니다. 겉으로는 강한데 속은 텅 빈 상태. 도움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4. 인정받으려는 습관. 이건 깊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맞춰주고 참고 애쓰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래도 너밖에 없다. 역시 내가 최고야.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과하게 줍니다. 그런데요, 인정은 구걸하면 싸집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의 말에 휘둘립니다. 오늘은 칭찬, 내일은 무시. 말년에 외로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 불러주면 가고 안 부르면 서운하고 내 중심이 없으면 관계도 흔들립니다. 5.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괜히 더 사람 붙잡습니다. 괜히 더 연락하고 괜히 더 베풀고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런데요, 혼자 있는 걸 연습 안 하면 평생 누군가에 매달립니다. 말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걸 견딜 줄 알아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선택이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균형입니다. 너무 참고, 너무 주고, 너무 혼자 버티고 이게 반복되면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편한 곳으로 갑니다. 항상 맞춰주는 사람은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항상 참는 사람은 당연해집니다. 말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작게라도 거절 한 번, 서운함 한 번, 도움 요청 한 번. 이 세 가지가 관계를 바꿉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정리하는 것보다 내 태도를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정리됩니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안 맞는 사람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온도의 사람이 옵니다. 말년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덜 춥습니다. 지금이 준비 시기입니다. 6부. 말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선택. 그 선택은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려놓자. 이 나이에 뭘 더해? 그냥 조용히 살다 가자. 겉으로 보면 겸손해 보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평온이 아니라 포기일 때가 많습니다. 1.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닫아버리는 선택. 나이 들면 자연히 만남이 줄어듭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전화도 귀찮고 모임도 귀찮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처음엔 편합니다. 집이 제일 좋고 혼자가 제일 조용합니다. 그런데 조용함이 길어지면 적막이 됩니다. 적막이 길어지면 고립이 됩니다. 말년에 가장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나를 찾지도 않고 내가 누굴 찾지도 않는 상태. 이건 평화가 아니라 끊어진 겁니다. 이 상처받기 싫어서 닫아버리는 마음. 이 나이 되면 다 압니다. 사람 믿었다가 상처받는 거,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거. 그래서 아예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적당히. 이게 편해 보이지만 이 선택이 관계를 말립니다. 물 안 주면 화분이 마르듯이. 말년에 외로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무도 자기에게 기대 안 합니다. 기대가 사라진 관계는 형식만 남습니다. 3. 새로운 걸 배우지 않겠다는 선택. 이것도 큽니다. 기계는 어려워. 요즘 세상은 복잡해. 그냥 옛날이 좋았지. 이 말이 반복되면 세상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속도가 달라지면 대화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관계가 옅어집니다. 말년에 필요한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걸 닫아버리면 세대가 아니라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4.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결정하는 선택. 이 말 속으로 해본 적 있지요? 이제 내가 뭘 하겠어? 젊은 사람들 세상이지. 이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행동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살아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되고 내가 무언가에 참여하고 이 감각이 사라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말년에 외로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역할을 스스로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5. 감정을 말하지 않겠다는 선택. 이 나이에 무슨 감정 타령이야? 그냥 참고 말지. 이 말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무채색이 됩니다. 웃어도 얕고 대화해도 얕고 만나도 깊이가 없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건 품위가 아닙니다. 단절입니다. 말년에 필요한 건 격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 감정입니다. 오늘 좀 외로웠어? 그 말이 고맙더라. 나 사실 그때 속상했어. 이 말이 오가야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의 정체. 오늘 이야기한 선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실망 안 하려고, 힘 안 들려고. 그런데요, 과하게 보호하면 스스로를 가둡니다. 안전한 대신 고립됩니다. 편안한 대신 비어 있습니다. 말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은 더 이상 열지 않겠다 는 결정입니다. 조금 덜 만나도 됩니다. 조금 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작게 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전화 한 통,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장소 가보기, 한 번쯤, 같이 해볼래? 라고 말해보기. 이 작은 움직임이 고립을 막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혼자가 되면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문이 많이 닫힌 상태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말년은 조용히 줄어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넓혀가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줄이고 의미 있는 연결은 지키고 새로운 공기는 조금씩 들이세요. 완전히 닫는 순간 외로움은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7부 말년에 진짜 힘이 되는 관계의 조건. 사람은요, 젊을 때는 속도전입니다.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 그런데 말년은 다릅니다. 속도보다 온도입니다. 차갑지 않은 관계. 이게 핵심입니다. 1.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말을 안 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같이 밥을 먹는데 굳이 대화로 공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같이 바라보는 시간. 말이 없어도 허전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깊습니다. 말년에 필요한 건 계속 웃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한 사람입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는 에너지를 씁니다. 침묵이 편한 관계는 에너지를 채웁니다. 이 차이가 노후를 가릅니다. 2. 서로의 약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젊을 땐 강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성공, 성취, 능력. 그런데 나이 들면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속도도. 이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느려졌어? 예전 같지 않네? 이 말은 칼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자. 괜찮아, 나도 그래. 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년에 진짜 힘이 되는 사람은 서로의 약해짐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같이 늙어가는 사람.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3. 계산하지 않는 사람.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은 계산이 들어올 때입니다. 내가 2번 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해. 내가 더 많이 줬지. 이 계산이 쌓이면 정이 사라집니다. 물론 완전히 무계산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필요한 관계는 기본 전제가 다릅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좀 더 하지. 오늘은 내가 낼게.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 이 사람과는 긴 시간이 갑니다. 계산은 정확하지만 차갑습니다. 배려는 약간 손해보지만 따뜻합니다. 노후는 정확함보다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4. 솔직함을 허락하는 관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좀 아니었어? 그 말은 서운했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관계. 이 말이 가능하면 쌓이지 않습니다. 말년에 쌓이는 감정은 풀 기회가 적습니다. 젊을 땐 자주 만나고 부딪히고 다시 풀 기회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한번 틀어지면 그냥 멀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솔직함이 공격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 되는 관계. 이게 힘이 됩니다. 5. 서로의 지금을 궁금해하는 사람. 오래된 관계일수록 현재를 안 묻습니다. 너는 원래 그렇잖아? 알아, 내 스타일.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무엇이 고민인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이걸 묻는 사람은 당신을 현재형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말년에 진짜 힘이 되는 관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공유합니다. 요즘 어때?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살립니다. 6. 서로를 과하게 기대하지 않는 관계. 이건 균형입니다. 너무 의지해도 부담이고 너무 무관심해도 멀어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없어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네가 있으면 더 좋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 말년에 가장 힘든 관계는 의존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서로 서 있으면서 서로 기대는 관계. 이게 오래 갑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신 곁에 이 조건 중 3가지라도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1명이면 충분합니다. 2이면 복입니다. 10명 필요 없습니다. 말년에 사람 많은 것보다 진짜 1명 있는 게 더 든든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받기만 원하면 관계는 버팁니다. 서로 힘이 되려면 나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침묵을 견디고 약함을 받아들이고 계산을 줄이고 솔직해지고 현재를 묻고 이 5가지만 기억해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말년은 관계의 정제기입니다. 필요 없는 건 걸러지고 진짜만 남습니다. 억지로 붙들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자연히 멀어집니다. 조건이 맞으면 멀리 있어도 이어집니다. 말년에 진짜 힘이 되는 관계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8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의 비밀.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인데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관계수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입니다. 1.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지 않는 사람.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딥니다.
TV를 틀어놓고 라디오를 켜놓고 계속 소리를 채워둡니다. 정적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도 단단한 사람은 그 시간을 즐깁니다. 창밖을 보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런 생각이 드네. 혼자 있는 시간이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혼자를 버티는 사람은 누군가를 붙잡습니다. 혼자를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를 선택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 이건 깊은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타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남 눈치 보고 남 기준으로 살고 남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정작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싫어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허전합니다. 내가 나와 친하지 않으니까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자기 취향이 분명합니다. 어떤 음악이 좋은지,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3. 기대를 분산시키는 사람. 외로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기대를 한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자식이 전부고 배우자가 전부고 한 친구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무겁습니다. 그 사람이 바쁘거나 조금만 소홀해도 세상이 무너집니다. 혼자 있어도 단단한 사람은 기대를 분산시킵니다. 사람에게 조금, 취미에 조금, 일에 조금, 자기 자신에게 조금. 한 군데가 비어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정입니다. 4. 과거를 미화하지 않는 사람. 말년에 외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머무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땐 사람이 많았는데 과거는 늘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서 있으면 현재는 흐릿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지금에 집중합니다. 오늘 먹은 밥, 오늘 본 하늘, 오늘 나눈 대화. 작아 보여도 지금이 선명합니다. 과거가 그리움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5.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건 의외입니다. 혼자 있어도 단단한 사람은 완전히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땐 도움 요청합니다. 나 오늘 좀 힘들어? 이거 좀 같이 해줄래? 이 말을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사람은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사람이 더 깊이 빠집니다. 6. 하루에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 말년이라고 다 한가한 건 아닙니다. 가족 챙기고 집안일하고 병원 다니고 그 와중에도 자기만의 시간을 만듭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산책 한 바퀴, 책 몇 쪽, 노트에 한 줄. 이 시간이 자존감을 붙잡아 줍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보고 있다.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혼자를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리고 있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지요? 혼자를 누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 정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말년에 혼자인 시간이 늘어나는 건 자연입니다. 배우자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친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자식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 힘이 있으면 사람이 와도 좋고 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다루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려 하면 아무 관계나 붙잡게 됩니다. 적당히 인정하고 적당히 채우고 적당히 흘려보내는 것. 이게 성숙입니다. 9부. 사람은요, 늙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속이 비어서 외로운 겁니다. 나이 들면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전화번호부엔 이름도 많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괜히 가슴이 휑해요. 왜 그럴까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안 안아줬거든요. 젊을 땐 참자가 습관이었고 중년엔 내가 해야지가 책임이었고 노년엔 이제 됐지가 체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속이 비죠. 겉으론 멀쩡합니다. 시장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명절엔 북적이고 사진도 찍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문 닫는 순간 그 정막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식탁 위에 혼자 놓인 밥그릇, 김이 다 빠진 국 한 그릇, 벽에 걸린 달력은 숫자만 넘기고 대화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때 깨닫죠? 내가 평생을 누구로 살았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그런데 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쓸모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다리는 전화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니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때 그 공허함이요 몸보다 먼저 마음을 늙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괜히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던집니다. 너는 바빠서 좋겠다. 나는 하루 종일 할 일도 없다. 사실은요 서운한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잊혀질까봐? 사람은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엄마 덕분이야.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그 말 한마디면 며칠은 버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는 아무도 안 해주니까 자꾸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관계가 더 멀어지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하지만요, 진짜 문제는 자식도 세상도 아닙니다. 나를 너무 오래 방치한 겁니다. 평생 남을 돌보느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TV 채널만 이리저리 돌립니다. 소리는 나는데 마음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과거로 도망갑니다. 그때는 내가 잘 나갔는데 그 시절엔 다들 나 찾았지. 맞습니다. 그때는 바빴고 필요했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이 더 초라해 보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함정은 비교입니다. 젊은 사람과 비교하고 잘 사는 집과 비교하고 아직 건강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 비교가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와서 무슨? 아니요.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멈출 때 늙습니다. 새벽 공원 벤치에 앉아 얇은 외투를 여미고 있는 노인 한 분.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 시선은 멀리 아파트 단지를 바라봅니다. 그 표정이 쓸쓸해 보이는 이유는 주름 때문이 아닙니다. 기다림 때문입니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약해집니다. 그런데요, 기다리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먼저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것,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별거 아니죠? 하지만 그 별거 아닌 행동이 나는 아직 움직인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가 쌓이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냈다는 작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관계를 줄이는 용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고 오면 기운 빠지는 사람, 습관처럼 무시하는 사람. 이제는요, 굳이 다 받아줄 필요 없습니다. 평생 참았으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음이 줄어들면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 소리요.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덜 불안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덜 쓸쓸하고 혼자 길을 걸어도 덜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버려진 혼자가 아니라 선택한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사람은요, 선택할 때 강해집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누구 눈치 보며 살지 말고 누구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이제는 나한테 점수 좀 줘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매일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밤에 불 끄기 전 거울 속 얼굴을 한번 보세요. 주름 많고 피곤해 보이고 세월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그 얼굴이 그냥 늙은 얼굴이 아닙니다. 버틴 얼굴입니다. 참은 얼굴이고 견딘 얼굴이고 넘어지지 않은 얼굴입니다.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구부에서 꼭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외로움에서, 움직이는 고독으로, 남 탓하는 서운함에서, 나를 돌보는 고요함으로,
그 전환이 시작되면 노년은 생각보다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도 다시 다가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필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왜냐하면 스스로 단단한 사람 옆에는 자연히 사람이 모이니까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오늘 하루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스스로에게 한마디는 하세요.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세웁니다. 10부. 사람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도 아닙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이 말입니다. 젊을 땐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니까 참아야 하고, 부모니까 참아야 하고,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맞으니까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참는 게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억울한 줄도 모르게 됩니다. 처음엔 분명히 속이 뒤집혔는데 두 번째엔 한숨으로 넘기고 세 번째엔 그냥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이제 와서 보니 내 속은 이미 굳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합니다. 누가 봐도 점잖고 양보 잘하고 말수 적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속은요, 말 못한 문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나도 힘들었어.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이 말들을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싸움 날까봐? 미움받을까봐? 관계 깨질까봐?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지켜낸 관계가 지금 내 옆에 있습니까? 연락 끊긴 사람도 있고 멀어진 자식도 있고 이제는 얼굴조차 보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긴 세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참았습니까? 10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노년이 힘든 이유는 몸 때문만이 아닙니다. 쌓여있는 미해결 감정 때문입니다. 분노, 서운함, 억울함, 후회. 젊을 땐 바빠서 덮어뒀고 중년엔 책임 때문에 미뤄뒀고 지금은 시간이 많아지니 그 감정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조용한 밤에 더 또렷해집니다. 불 꺼진 방,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새벽 2시. 괜히 예전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내가 왜 가만히 있었지? 그 말은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인데. 심장은 지금 일처럼 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몸은 늙어도 감정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괜히 화가 많아집니다. 별일 아닌데 짜증이 나고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고 혼자 중얼중얼합니다.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쌓인 게 터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걸 그냥 두면 남은 시간도 그 감정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참을 건지 아니면 풀 건지. 풀라고 해서 당장 전화해서 따지라는 말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풀어야 할 건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묶인 매듭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그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못했던 말을 씁니다. 나도 힘들었다. 그때 서운했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다 쓰고 나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묶인 게 풀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말로 못하면 글로라도 풀어야 합니다. 그걸 평생 안 하고 버티면 몸으로 나옵니다. 소화 안 되고 잠 안 오고 괜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병원 가면 큰 이상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큰 병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은 마음은 분명히 병이 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억울했다. 나도 상처받았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강한 사람은 끝까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때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노년은 정리의 시기라고 했죠?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처럼 이제는 꺼내서 한번 보고 그래 그랬지 하고 덮어야 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사진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대로 살걸? 이 말이 나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늦게 일어나도 되고, 좋아하는 반찬 먼저 먹어도 되고, 싫은 모임은 거절해도 됩니다. 이 나이에 눈치 보느라 또 참으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은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쓰는 시간입니다. 젊을 땐 남이 점수 매겼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하지만 지금은 그 점수표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무슨? 그 말 오늘까지만 합시다. 창밖을 한번 보세요. 해는 매일 뜹니다. 어제 못했다고? 오늘 안 뜨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참았다고? 오늘도 참아야 할 이유 없습니다. 어제 못했던 말 오늘은 나한테라도 하세요. 이제는 나 좀 챙기자. 노년의 품격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 숫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 인정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이는 것. 그게 진짜 단단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괜히 더 베풀고 괜히 더 참습니까?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평생을 버텼고, 가족을 지켰고,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묶인 감정 풀고, 억눌린 말 풀고, 굳은 표정도 좀 풀고, 그래야 얼굴도 부드러워집니다. 거울 속 당신 얼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패배가 아니라 통과한 시간의 흔적입니다. 10부의 마지막 문장, 이걸로 남기겠습니다. 참느라 굳어진 마음, 이제는 좀 펴도 됩니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